국내 17개 시중은행이 출시한 정기예금 중 3%대 금리 상품 비중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가 주택 소유자에게도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오는 8월부터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이 1입방미터당 3.8원 오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일명 작업대출로 불리는 서류 조작 사기 대출 광고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1970선을 회복했습니다. 증권부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1970선을 회복했습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85포인트 오른 1974.9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3포인트 하락한 529.9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낙폭을 확대한 국내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 지수는 1975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개인이 매도폭을 확대하며 지수를 압박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에 나서면서 전 거래일보다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400억 원, 외국인이 48억 원가량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1,2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 서비스업, 비금속 광물, 건설업 등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 기계, 섬유의복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는 외국계 매수세에 힘입어 4.96% 올랐으며 삼성전자도 1.61%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기아차, 한국전력 등은 약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남제분이 경영권 매각설 부인에 따라서 이 주가가 급락했군요. 예, 영남제분이 경영권 매각 부인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영남제분은 23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9.83% 하락한 2,15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영남제분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농심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며 장 초반 영남제분은 상한가까지 치솟으며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영남제분이 공시를 통해 경영권 매각설을 부인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도 곧바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영남제분이 지난해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이슈에 휘말리면서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고 주요 거래처들과의 계약도 끊겨 영업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 악화가 지속되면서 매각설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우리 축구 경기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음에 따라서 이 월드컵 16강 진출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좀 지배적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월드컵 수혜주도 함께 침몰하고 있다고요? 네.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이 어려워지자 월드컵 수혜주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 수혜주로 꼽히는 SBS는 23일 주식시장에서 전날보다 1.75% 내린 28,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주가는 장중 한때 27,6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는 7.69%, 아프리카 TV는 4.97% 하락했습니다. 광고업체 제일기획도 0.46%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이들 종목은 월드컵 수혜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이 불투명해지자 광고 판매가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불거지며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수 소비 관련주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월드컵 수혜주로 꼽히는 닭고기 업체 하림과 마니커는 이날 각각 2.38%, 1.82% 하락했습니다. 주류 업체인 하이트 진로는 0.95%, 보혜 양조는 5.36% 떨어졌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브라질 월드컵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월드컵보다는 종목별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17개 시중은행이 출시한 정기 예금 중 3%대의 금리 상품의 비중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어 곧 3%대 상품마저 종적을 감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시된 17개 은행의 정기예금 154개 상품 가운데 3%대 이자 상품은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1, 2%대 이자를 갖춘 정기예금 비중은 99.1%로 한국은행이 예금은행의 금리 수준별 수신조사를 벌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주택청약제도가 주택 소유자에게도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공급제도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해 제도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가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택 교체 수요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점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8월부터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이 1입방미터당 3.8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8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5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0.34%이며 1가구당 추가되는 부담액은 주택 난방용을 기준으로 평균 사용량을 고려할 때 월간 280원, 연간 3,350원 수준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일명 작업대출로 불리는 서류 조작 사기대출 광고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주의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작업대출은 불법 대출업자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소득과 재직, 통장 거래 내용 등 개인정보를 위조해 금융사에서 대출받도록 해주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대출 조장과 대출 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인터넷 광고 게시글 470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작업대출 광고를 이용하면 불법 대출업자뿐 아니라 대출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동차 공인연비의 사후 관리를 놓고 벌어졌던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힘겨루기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공인연비의 사후 검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두 부처는 최근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거쳐 현재 산업부가 맡고 있는 공인연비의 사후 관리 제도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비 사후 검증 기관이 국토부로 변경돼도 기존 산업부가 발행하는 에너지 표시효율 등급제는 그대로 운영돼 소비자 입장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유통 등에 있어서 이 숨지고 있던 주류업계가 슬슬 이 잠에서 좀 깨어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로부터 전화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세월호 여파로부터의 주류업계가 깨어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 주류 업계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 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는 이 7, 8월인데요. 이 성수기 마케팅으로 주류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류 업계는 세월호 참사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대규모 프로모션이나 시음 행사를 일체에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행사를 모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실제로 A사에서는 제품을 출시한 직후에 보도자료조차 내지 못했고 B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찍었던 광고가
예상치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를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방영을 중단한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총 감정을 존중해서 좀 주류업계가 좀 자세를 낮추고 있었습니다만 요새 조금 월드컵 기간도 있고 그래서 추모 분위기가 조금 옅어진 상황이어서 이제는 좀 다양한 소비자 마케팅을 새롭게 선보이고 나섰습니다. 우선 눈에 제일 먼저 띄는 행사는 축구 대표팀 관련된 것들인데요. 하이트진로는 맥주 드라이 D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층에게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에 클럽을 빌려서 온라인 파티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알제리전이 진행된 오늘 새벽에는 서울 강남에서 밤샘 응원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마지막 경기인 오늘 27일에는 부산 서면에서 파티와 응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럽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덴마크에서 건너온 단츠카 보드카의 경우에는 브라질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참가국 선전을 기원하면서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마트에서는 붉은 악마에게 바치는 디아블로 콜렉션이라는 이름의 와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와인은 칠레 1위 와이너리인 콘차이 토로라는 곳과 손을 잡고 만든 제품이어서 24,000병만 국내에 유통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월드컵과 축구 등을 모티브로 한 그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여름 무더위를 겨냥한 마케팅,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류업계에서는 여름을 대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이나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꾸준하게 팔리는 소주나 와인하고는 달리 맥주의 경우에는 차가운 맛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름에 더욱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열대야를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맛을 내세운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 곳은 바로 롯데 아사히 주류입니다. 일본 맥주 붐을 이끌었던 이 아사히라는 곳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서 오는 9월까지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고객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사히 슈퍼 드라이 엑스트라 콜드바라는 이 긴 이름의 매장은요, 아사히 맥주의 대표 제품인 아사히 슈퍼 드라이와 아사히 슈퍼 드라이 블랙이라는 제품을 영하의 상태로 고객에게 바로 제공해서 그 맥주 고유의 향과 부드러운 거품을 음미할 수 있도록 그 매장에 그렇게 특별한 설비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듣기만 해도 아주 속이 그냥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형마트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국산 에일 맥주, 이 맥주 전문점에도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비 맥주에서 올해 초 선보인 에일 맥주 에일스톤은 기존에 가정용으로만 판매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가정용으로 잘 팔린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10여 곳의 맥주 전문점을 새로운 유통망으로 삼고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에일스톤은 사실 출시 50일 만에 100만 병을 판매하면서 국내 주류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한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맥주 전문점에 입점하면과 동시에 에일스톤은 일부 매장에서 소비자 맛 선호도를 조사하는 즉석 설문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브릭스 지역에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5월까지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한 114만여 대를 판매해 11.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브릭스 지역에 진출한 이후 최고치로 18.9%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폭스바겐에 이은 2위 기록입니다. 현대기아차의 브릭스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2년 3.3%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처음 10%를 돌파했고 올해 11%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반도체, 스마트 미디어 부문 특허 출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2014년 혁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휴대전화 특허 2179건, 반도체 재료 및 공정 특허 1362건, 스마트 미디어 특허 245건을 출원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휴대전화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가 1678건의 특허를 출원해 2위에 올랐으며 반도체 재료 및 공정 부문에서도 LG전자가 1223건의 특허로 삼성전자의 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7월 1일부터 1년간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알뜰주유소 공급사로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를 선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연간 12억 리터를 알뜰주유소에 제공합니다.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살 수 있는 주유소로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에는 현대오일뱅크가, 경상, 전라 등 남부권에는 SK에너지가 각각 기름을 공급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준대형급 세단 가운데 최초로 디젤 모델이 추가된 2015년형 그랜저를 출시하고 23일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형 그랜저의 디젤 모델은 유로6 배기가스 기준에 대응한 클린 디젤 엔진을 탑재했으며 리터당 14km의 합리적인 연비로 파워있고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구현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형 그랜저 출시를 기념해 7월 31일까지 디젤 모델 계약 및 출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년간 주유비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판매 가격은 2.2 디젤 모델이 3,254만 원부터이며 가솔린 모델은 3,024만 원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 내륙 지방으로는 새벽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부터 밤 사이에 다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 나절에 또 낮나절에서 저녁 나절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긴 하겠지만 한낮에 서울 28도, 수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지방 종일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도 역시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전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4도로 예년보다 높겠고 오늘보다도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새벽 나절에 소나기가 온 후 낮에서 저녁 나절에 다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 남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다소 낮게 일겠습니다. 진도 해역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서는 점차 맑아지겠고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 중반에 다시 북상하겠는데요. 목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제주 부근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